커널 베이스 러닝의 첫 번째인 SVM 하드마진과 그 SVM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셔터랑 이제 VCD 맨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셔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 f가 n개의 점을 셔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n개의 점이 이제 임의의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의 클래스를 임의로 부여를 했을 때 어떤 함수 f가 해당 포인트들을 분류하는 경계면을 생성이 가능하면 그 함수 f가 n개의 점을 셔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이 차원에서 이제 세 개의 점을 셔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이 세 개의 점에 대해서 임의로 그 클래스들이 부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클래스가 부여가 되는데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점들을 다 잘 완벽하게 구분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세 개의 점을 셔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다음은 이제 VC 디멘전인데 VC 디멘전은 이제 어떤 함수 f가 셔터할 수 있는 점의 그 맥시멈 포인트의 수를 VC 디멘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앞에 예시를 다시 가져와서 보면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VC 디멘전이 3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그 Structural Risk Minimization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어떤 트레이닝을 할 때는 어떤 트레이닝 에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시키는데 그렇게 트레이닝 에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캐퍼시티, 모델의 캐퍼시티라고 하는 텀은 이제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둘 사이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항상 그 트레인 에러가 적은 모델을 선택하는 건 그 캐퍼시티 측면에서는 더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스트럭처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임팩트 리스크랑 이제 캐퍼시티 텀으로 바운드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스트럭처 리스크가 결국에는 그 제너럴라이즈하는 그 에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스트럭처 리스크를 가장 줄이는 방향의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것이 그 제너럴라이즈하는 관점에서는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트레이닝 에러는 쭉 떨어지는데 이 모델의 캐퍼시티는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스트럭처 리스크 미니미제이션 관점에서 설계가 된 모델입니다.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조금 살펴보면은 앞에서 저희가 이 스트럭처 리스크는 이제 이 임페리컬 리스크랑 캐퍼시티로 바운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그 디시전 바운더리랑 B라고 하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보면은 두 디시전 바운더리는 모두 이 주어진 데이터들을 잘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임페리컬 리스크는 다 0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캐퍼시티 면에서 보면은 A가 B보다 더 좀 더 작은 캐퍼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왜 그런지를 좀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마진이 어떤 이 디시전 바운더리로부터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거리를 마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진이 큰 어떤 그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 두 데이터를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디시전 바운더리만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마진이 조금 좁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진이 좁을수록 더 캐퍼시티가 크고 마진이 크게 될수록 모델의 그 캐퍼시티가 더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스트럭처 리스크 미니미제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SVM은 이 마진이 큰 A라고 하는 모델을 선호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에 서포트 벡터 머신의 목적은 이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자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마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거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 x0라고 하는 거를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 위에 점이라고 하고 이 x1은 이제 이 포지티브 하이퍼 플레인 위에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x1하고 x0는 이 각각의 디시전 바운더리랑 이제 포지티브 하이퍼 플레인 위에 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x1이라고 하는 점은 이 디시전 바운더리 위에 있는 x0부터 어떤 법성 벡터 w 방향으로 이제 p만큼 더해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식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마진은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앞에서 봤던 거 분모 문제를 뒤집으면은 이제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자라는 식으로 바뀔 수 있게 되고요. 이 아래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, 이 각각의 점들이 다 마진 밖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을 저희가 세울 수 있게 되고요. 이걸 이제 라그랑지안을 사용을 하면은 이 컨스트레인트를 위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라그랑지안 프라이머 프로블럼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이거에 대한 두얼 프로블럼을 작성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문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라그랑지안 두얼 프로블럼에 대해서는 이제 알파가 그 디시전 베리어블인데
이 식이 이제 알파에 대해서 컨벡스 방정이에요.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 알파에 대해서 최적값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KKT 컨디션에 의해서 이 식이 0이 돼야 되고, 이 식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알파가 0이 되면은 이 뒤의 식은 이제 0이 되면 안 되고, 이제 알파가 0이 되지 않을 때 이제 이 뒤의 식이 0이 돼야 되는데, 저희가 위에 앞에서 봤던 두얼 프로블럼을 풀게 되면 결국에는 저희가 찾고자 하는 디시전 바운더리의 그 기울기 W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돼요. 근데 이때 알파가 0인 애들에 대해서는 어, 이게 전체 식이 0이 되기 때문에 전혀 그 디시전 바운더리 W를 계산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죠. 그래서 이 알파가 0이 아닌 애들에 대해서만, 그 알파가 0이 아닌 애들에 대해서만 이제 W가 영향을 받게 되고요. 이 알파가 0이 아닌 애들을 살펴보면은 이 식을 만족하는데, 이 식은 이제 마진 위에 있는 점들을 의미를 하게 되죠. 그래서 이 마진 위에 있는 점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고, 결국에는 이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하는 거는 서포트 벡터들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이런 모델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.